김규리의 퐁당퐁당.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거. 이 사실은 정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상 일이 이렇게 당연하게만 돌아간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가끔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상을 받은 것처럼 살고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벌 받은 것처럼 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도 믿고 싶습니다. 벌을 받을 사람은 반드시 꼭 벌을 받을 거고요. 이번 한 주도 또 열심히 살아온 우리 퐁당 가족분들 같은 착한 분들에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그래서 오늘 그 좋은 날에 저도 살짝 힘을 보태보겠습니다. 어떤 걸로? 네. 오늘 사연과 신청곡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선물 아낌없이 쏠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것입니다.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신지, 그리고 저희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함께 듣고 싶은 신청곡들 있으시면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923님께서 귤디, 오늘부터 제 여친 수연이도 퐁당퐁당을 매일 아침 고정으로 듣기로 했어요. 저 잘했죠? 칭찬해주세요. 크크크 하셨어요. 어이, 상을 받으셔야겠네요. 네, 두 분이 같이 오붓하게 커피 드시라고 커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난다난다님께서 상 주세요. 착한 일 하는 중입니다. 병원에서 엄마 간병하며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휴, 암요. 네, 상 드리겠습니다. 흑삼 세트 선물해 드릴게요. 어머님과 함께 나눠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2764님께서 저도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갑니다. 아버지 정기 검진 날이거든요. 참고로 전 직업군인입니다. 퐁당퐁당 잘 듣고 있어요. 파이팅!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인님께서 저는 오늘 연차라 쉬고 있는데 출근할 때와 마찬가지로 라디오를 켰고 집에서 귤디와 함께하고 있어요. 저도 근면성실상 주세요. 라고 네, 귀엽게 문자 보내주셨고요. 5644님께서는요. 85세 된 어머님 모시고 제주도 여행 중입니다. 저도 착한 일 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너무 당연하죠. 네.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네. 0492님께서 귤디 첫 방송 때부터 오늘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왔는데 오늘에야 문자 보냅니다. 그 이유는 네. 어제 제가 영화 악인전을 봤는데 거기에 우리 아름다운 귤디가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어찌나 반가운지. 그래서 저 귤디 봤다고 아는 척하려고 문자 보냅니다. 하루하루 발전해가는 귤디의 성장기를 듣는 재미가 쏠쏠한 퐁당퐁당입니다. 늘 잘 듣고 있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네, 출연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역할이에요. 몇 장면 안 나와요. 15일 날 수요일이었죠? 네, 15일 날 개봉을 했습니다. 네. 부끄럽네요, 갑자기. 9171님께서 나이트 근무하고 지금 퇴근합니다. 밤새 일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가족들 위해 힘을 내야죠. 오프닝 멘트처럼 열심히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오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당한 선물을 골라서 보내드릴게요. 김규리의 퐁당퐁당, 여러분 퐁당 빠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0951, 샵 0951.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장문의 문자와 사진은 100원입니다. TBS 앱과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앱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박재훈님께서 방금 나이트 근무하신 분 사연 들으니까 남일 같지 않네요. 저도 야간에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오히려 가게는 밤낮 없이 일이 있네요. 귤디 저도 파이팅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박재훈님 화이팅! 제가 선물로 쏠게요. 힘내세요. G블라썸님께서 매일 보건소에서 귤디의 방송 들으며 자전거 타고 아픈 분들 댁에 방문 간호하러 갑니다. 귤디의 따뜻한 마음을 가슴에 담고 환자분들에게 전달하면 참 좋아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동이에요. 너무 감동입니다. 네. 저와 함께 만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995 님께서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아내가 힘들어합니다. 40대 학교 조리사 시작해서 어느덧 50대 중반이 되었네요. 처음 몇백 명의 그 점심 시작하면 뜨거운 불 앞에서 전쟁이 시작된다고 해요. 제대로 쉬는 시간 없이 배식하고 나면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도 애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이 가장 기쁘다고 하는 우리 아내. 참 예쁘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어제는 30도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점점 이게 그 온도가 올라갈 텐데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뭐로? 선물로. 네, 이렇게 그 모습이 예쁘다고 하시는 3995님도 참 예쁩니다. 김세현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영화 볼 때 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네, 그 영화 볼 땐 꼭 팝콘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고 영화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영화관에 들어가서도 그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그 바로 전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요. 미리 가서 광고 좀 봐야 영화 보는 맛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각자 스타일들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김세현 작가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전 일단 팝콘은 잘 안 먹어요. 팝콘 먹는 소리가 거슬려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먹는 소리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제가 먹는 제 팝콘 소리가 커서 영화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그렇군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요. 네. 사실은 저는 언론 배급 시사회에서 영화를 대부분 보잖아요. 네. 제 기억에 언론 배급 시사회에서 팝콘 들고 시사를 보는 기자나 평론가는 제가 없습니다.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물론 먹으면 주목은 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 배급 시사회에서 팝콘통을 끌어안고 영화를 제가 만약에 보면 아마 사람들이 영화에 집중을 못하고 저에게 집중할 정도로 아마 주목을 받긴 할 텐데, 그래서 더더군다나 팝콘은 안 먹고 그냥 커피 하나 먹으면 아유, 죄송합니다.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크게 웃었죠. 아니, 공감을 크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 배급 시사나 뭐 이런 뭐 VIP 시사 그런 데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그 분위기가 일반 상영관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 상영관에선 자연스러운 행동들이 거기서는 튀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요. 너무 많이 튀게. 그리고 사실은 저는 가끔 이제 제가 일반 상영관 가서 영화 보면 저는 미리 가서 광고도 보려고 해요. 왜냐면 그게 너무 반가워요. 왜요? 언론 배급 시사는 광고 없잖아요. 언론 배급 시사는 영화 상영 전에 여러분 그 광고 같은 거 안 하거든요. 바로 영화 예고편 뭐 몇 개 나오고 바로 영화 시작해요. 그래서 맞아요. 극장에서 하는 광고가 좀 그리울 때가 심지어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이제 돈 내고 뭐 영화 볼 때는 미리 가서 요즘 극장에 이런 광고가 걸리는구나라고 좀 보는 맛도 있긴 합니다. 네. 이제 극장 가가지고 광고 보면 김세훈 작가님 생각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께는 굉장히 귀찮은 시간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시간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이 그리운 시간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귀찮은 시간을 조금은 잘 버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소개해주실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고요. 정말 좋아하는 그 정도에 비해서 어디 방송이나 이런 데 자주 소개를 못한 영화더라고요.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 1년 내내 이 영화 얘기만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좋아하는 작품인데 이렇게까지 극찬을 하셨던 거는 고레다 히르카즈 감독님 이후에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2014년 작품인데 오늘 문득 이 영화가 생각난 게 저에게도 무척 다행스럽고 이걸 생각해낸 제가 무척 뿌듯하고 이걸 소개하려니 무척 설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힌트송은 마중이라고 하는 성악곡을 준비했고요. 이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의 제목에 마중이란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아마 큰 영화가 아니라서 맞추기는 힘드시겠지만 검색 찬스라도 쓰시라고 마중이라는 제목, 그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제목 중에 하나, 정확히 말하면 땡땡의 마중, 땡땡의 마중이 영화 제목인데 힌트송으로 마중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어요. 재밌는 오답들 기대하면서 힌트송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마디 그리운 저녁 얼굴 마주하고 앉아 그대 꿈 가만가만 들어주고 내 사랑 들려주며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함께 할수록 기분 좋은 방송 TBS FM. 박소연의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 협찬 9시 33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작대교 조금 지난 지점에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1차로 막고 추돌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 때문에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여의도권 지나는데 정체 길이가 깁니다. 강 건너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방화대교에서 염창나들목까지 또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권 지나시려면 강변북로보다는 올림픽대로가 좀 더 수월하겠는데요. 올림픽대로는 동작대교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영동대교까지 강남권 지나는데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정릉램프 조금 못 간 지점에도 고장차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여파 때문에 종암분기점부터 밀리고 있고요. 그 전에 북부간선도로 신내동부터 종암분기점까지도 시속 20-30km 정도의 속도입니다. 박소연의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 협찬이었습니다. 퐁당퐁당 퐁당퐁당 왠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이 시간 어느새 내 안에 가득하게 차오르는 그대의 목소리 김규리의 퐁당퐁당. 네, 김규리의 퐁당퐁당 김세현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바리톤 송기창의 목소리로 마중을 들었는데요. 네, 힌트송이었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제목이 5일의 마중이에요. 5일의 마중. 네, 그래서 아까 마중이란 곡을 힌트송으로 고심 끝에 골랐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5일이 그거예요. 1일, 2일, 3일, 4일, 5일. 그렇죠. 그 5일의 5일간의 마중이고. 마중. 5일의 마중. 그래서 사실 이게 약간 제목만 봐서는 헷갈려요. 이게 5일 동안 마중을 간다는 얘기인지 뭐 헷갈리는데 영화를 이제 보시면 뭐 금방 아시게 되겠지만
매달 5일에 네. 매달 5일에 누군가를 마중 나가는 사람의 이야기라서 영화 제목이 5일의 마중이라고 이제 붙은 거고요. 네. 2014년 작품이고 영화를 만든 감독이 누구냐면 장이모 감독이에요. 장이모.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가끔 하는 말인데 예전에 장혜모 감독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모님이 되셨다라고 제가 왜요? 농담을 해요. 표기법이 바뀌어서 언젠가부터 장혜모 감독이 장이모 감독이 되셨거든요. 장이모. 네. 그래서 저는 장이모. 그냥 저에게 제 머릿속에는 장혜모 감독이 익숙했는데 어느 순간 이모님이 되신 감독이 바로 이 네. 왜 그러세요? 네, 그래서 바로 이 장이모 감독. 장이모가. 이 장이모 왜 감독은 그러세요? 약간 이제 자꾸 장이모 그러잖아요. 예, 이모님 되셨어요. 예, 실제로 한국에서. 근데 장애모. 예, 아마 장혜모 감독으로 기억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네. 조금 더 뒤에 이 감독을 영화를 접한 분들은 네. 보통 한국에서 장이모우 혹은 장이모우 이렇게 모우, 표기되는 이렇게. 감독으로 기억을 하실 텐데, 장이모. 예, 그렇죠. 친근하고 좋네요. 그렇죠. 저는 사실 장이모라는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아마 세대별로 기억하는 대표작이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분이 원래 예전에 가령 붉은 수수밭 붉은 예전에 흔히 말하는 중국 영화 하면 최고죠. 중국 영화만 언급되는 늘 제일 먼저 언급된 영화들이었거든요. 네. 붉은 수수밭, 홍등, 뭐 홍등. 귀주 이야기 등등등 맞아요. 이런 영화로 기억하는 분들도 있고 그 뒤에 만든 뭐 그 좀 규모 큰 스케일 큰 액션 영화죠. 그 황후하나 영웅, 뭐 연인 이런 영화로 이제 감독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또 한편에서는 약간 작은 독립 영화로 기억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책상 서랍 속의 동화나 장치가 나왔던 집으로 가는 길 네. 같은 작품도 바로 이 같은 감독이거든요. 이 감독은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규모가 큰 영화도 멋지게 근사하게 잘 만들고 또 작은 독립 영화의 작은 이야기를 또 정말 섬세하게 잘 만들거든요. 네. 그러다가 베이징 올림픽 때 개폐막식의 그 장대한 네. 그 퍼포먼스 다 연출을 한 감독이고요. 하셨죠. 네. 근데 이 감독이 이제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작은 영화를 만들겠다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5일의 마중이라는 작품이에요. 여주인공 공리. 네. 예, 한때는 뭐 우리 머릿속에 중국 배우 하면 공리. 사실 공리밖에 안 떠오를 정도로 장이모 감독의 영화의 주인공을 맡으면서 전 네.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그 알려진 전 세계 중엔 당연히 한국도 있었고요. 근데 이 장이모 감독과 공리가 오랜만에 이제 다시 만나서 네. 함께 의기투합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5일의 마중이라는 작품은요. 이게 원래 원작 소설이 있더라고요. 소설을 보진 못했고요. 육범 원식이라고 하는 제목의 원작 소설이 있고 이 소설을 이제 영화로 만든 거예요. 영화의 배경은 문화 대혁명입니다. 문화 이게 좀 대혁명. 영화를 좀 보면 네. 특히 중국 영화나 뭐 홍콩 영화나 대만 영화를 좀 보면 잘은 모르지만 뭔가 알 것 같은 사건 중에 하나가 문화 대혁명이에요. 왜 이렇게 늘 영화에 너무 자주 많이- 언급되는 소재들이 네, 있잖아요. 소재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 중국 영화에서는 문화 대혁 언제나 한 나라가 영화를 만들 때 네. 자기 나라 역사의 어떤 중요한 사건, 뭔가 누군가의 삶을 크게 바꾼 사건이 그 뒤에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네. 영화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네. 외국에서는 뭐 제2차 세계대전이나 베트남 전쟁 같은 게 늘 언급되는 것처럼 네. 아니면 미국에서는 60년대 흑인 민권 운동이 지금도 다양한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네. 중국에서는 문화 대혁명이 그런 큰 사건이었던 거죠. 66년부터 76년까지 한 10여 년 동안 문화대 혁명이라는 이름 하에 네. 누군가에게는 혁명이었겠지만 음. 누군가에겐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경험이었고 음. 하루아침에 뭐 일터를 빼앗긴다거나 네. 하루아침에 가족과 헤어진다거나 하루아침에 갑자기 죄인의 신분이 된다거나 이러한 사건이 10년 동안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때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공리가 연기한 주인공 역시 그 사건에 그 휘말리게 되고 남편이 이제 문화대혁명의 흔히 말하는 그 흐름 속에서 네.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이 언젠가 5일에 예, 그 매달 5일에 이제 돌아온다고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매달 5일에 기차역으로 이 남편을 마중을 나가는 이야기죠. 남편이 5일에 온다고 하니까 네, 그 5일마다 네. 매달에 5일마다 언젠지 그쵸. 모르니까 네. 계속 나가는 거죠. 기차가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영화의 반전은 이건 사실 스포는 아닙니다. 영화의 뭐 뒤에 갑자기 깜짝 밝혀지는 스포는 아니고 이게 중요한 설정이라 초반에 나오는 설정인데 네. 여기서의 반전은 남편은 이미 돌아와 있는 거예요. 네. 남편은 이미 돌아왔지만 이 아내는 돌아온 남편을 남편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치매에 남편이 걸려서. 돌아온 사실을 알지 못하고
더 정확히 좀 헤아려 보자면 남편이 돌아온 걸 인정하지 못하고 남편이 돌아왔는데도 계속 마중 나가는 이야기예요. 5일마다. 네, 매달 5일마다 마중 음. 나가는 이야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처음에는 어떻게 혹해서 흔히 낚인다고 그러죠. 어떻게 낚였냐면 홍보 문구에 실제로 그런 게 있었어요. 외국 인터뷰도 나오는데 네. 스필버그가 이 영화를 보고 1시간 동안 울었다. 그래서 스필버그가 그래 영화 보고 정말이요? 예, 영화 보고 울 수는 있지. 영화 보고 울 수는 있는데 1시간이라고?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영화야?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말에 낚여서 저도 영화를 봤어요. 정말 울었을까요? 스필버그에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눈물은 살짝 흘렸을 수도 하지만 있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건 음. 울었겠다. 음. 그리고 1시간 충분히 울만했다. 라는 영화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네. 여운이 긴 저도 이 영화 보고 엄청 울었거든요. 저도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지금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저도요. 가슴이 아유, 쓰라리다고 해야 되나요? 그 여운이 참 긴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문화대혁명이라는 사건을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역사책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떤 큰 사건이나 흔히 말하는 역사적인 비극을 현대를 사는 우리가 사실 직접 겪어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거는 간접 체험하는 방법이고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 혹은 다른 예술의 형태로 이제 간접 체험을 하는 건데 과연 그럼 무엇을 체험하게 할 것인가가 전 항상 숙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거를 제가 좀 제 취향에 맞지 않는 건 누가 가령 뭐 글쎄로 고문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심하게 고문을 당했는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과연 간접 체험일까? 그것도 라는 뭐 물음표를 저는 하나죠. 늘 갖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갖거든요. 네. 결국 우리가 간접 체험해야 될 것은 시간이라는 생각을 늘 해요. 시간. 언제나 영화는 저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영화는 결국 시간으로 승부 거는 예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들에게 시간을 보여주는 게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이 문화대혁명이라는 그 10년의 세월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알려면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이들의 삶에 어떤 무게로 남았는가를 이제 짐작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삶의 꼭 문화대혁명이 아니어도 삶의 어떤 순간, 특히 역사 속의 어떤 중요한 사건 때문에 그냥 삶의 시간이 멈춰버린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삶의 시간이 지워져 버린 사람의 이야기이고 그렇게 생각해서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 속에서는 배경 공간은 중국이고 시기는 60년대, 70년대지만 네. 이야기를 바꾸어 보면 사실 한국에서도 어떤 비슷한 비극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오일의 마중과 같은 그 주인공이 겪는 그런 시간을 겪고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짐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작품이라서 이 작품은 중국 영화지만 중국 영화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일이 이제 5.18 네. 이기도 해서 이 영화를 떠올린 이유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멈춰버린 시간, 누군가의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누군가의 그 시간의 무게, 네. 그걸 짐작해 볼 수 있는 영화로 뭐가 좋을까? 오일의 마중. 네. 그리고 이건 너무나 대중적으로 사실 심파거든요. 심판 대 심파가 아니에요. 심파처럼 느껴지지 않죠. 네, 그러니까 심판인데 약간 어떤 영화 보면 짜증 날 때 있어요. 내가 맞아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내가 왜 울었지? 짜증나. 약간 이런 영화들이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관객 멱살 잡고 울어하고 강요하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네. 그냥 이렇게 영화가 먼저 앞장서서 걸어가는데 앞장서서 걸어가는 영화의 뒷모습을 보면 내가 혼자 뒤에서 흐느끼는 영화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영화인 거죠. 전 오일의 마중이 그런 영화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내일이 이제 5월 18일인데 네, 오늘이 17일이잖아요. 네, 마치 마중을 나가듯이 그렇죠. 네, 영화를 준비를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골라온 두 번째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이 그 오일의 마중의 그 사운드 트랙의 연주를 네. 중국의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죠 랑랑이 연주를 맡았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곡을 골랐고요. 제목은 좀 깁니다. 네. Arrangement of the Song of Fisherman이라는 곡인데 그냥 영화를 보시면 네. 이게 영화의 하나의 테마처럼 계속 다르게 좀 변주되는 그 테마 음악이거든요. 그걸 중국 피아니스트 랑랑이 연주한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반을 하나하나 정성껏 누르는 느낌으로 연주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이 오일의 마중에서 그려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이 연주를 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저는 하게 돼요. 네. 이 곡을
두 번째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네. 네. 이 곡 들려드리면서 김세훈 작가님과는 인사를 나눌게요. 네.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죠. 아, 계속 그러게- 듣고 싶네요. 그러게 시간이 없다고 말을 제가 또 빨리 하게 되는. 네. 어쨌든 제목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오늘 네. 소개해드린 영화는 장이모 감독과 그리고 공리가 함께한 오일의 오일의 마중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곡 들려드리면서 김세훈 작가님하고는 인사를 나눌게요. 못다한 말은 다음 주에 또 나눠요. 네. 안녕. 네, 고맙습니다. 내일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년이 되는 날이잖아요. 이날을 맞아 요즘 노래 한 곡이 큰 주목을 받고 있죠. 바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BTS. 방탄소년단의 마시티라는 곡인데요. 광주 출신의 멤버 제이홉이 쓴 가사 중에 광주 민주화운동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 전라남도 광주 베이비 모두 다 눌러라 062 518.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062는 광주 지역 번호고요. 518은 아시죠? 네. 이 가사 때문에 전 세계의 BTS 팬들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공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악의 힘이 참 대단하죠. 대체 어떤 노래인지 우리 이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방탄소년단 BTS의 마시티. 네, 뉴공찍고 퐁단님께서 개념돌 BTS 유일하게 인정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BTS도 멋지고 BTS의 팬들인 아미들도 정말 멋집니다. 1520님께서 귤디 안녕. 오늘도 뜨거운 아침이네요. 저는 시골에서 상추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어제는 모판 만드느라 귤디 목소리 못 들어서 아쉬웠어요. 오늘은 깨 모종에 물 주기 전에 큰맘 먹고 문자 보냅니다. 평소에 귤디 안녕 하고 출첵 한번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모판. 저 보기는 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는 잘 몰라요. 모판, 깨모종. 너무너무 보고 싶다. 한번 해보고 싶고요. 네. 까르페디엠님께서는요. 사는 게 퍽퍽해도 매일매일 일어나는 작은 기쁨들에 위로받으며 살아갑니다. 출근길 저를 배웅해주는 아내와 아이들. 만원 지하철에서 오늘도 힘내라는 기관사님의 짧은 멘트. 그리고 귤디의 기분 좋은 목소리. 인생에서 정작 중요한 건 이렇게 작지만 흐뭇한 미소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고 까르페디엔님의 그 미소를 만들어주는 사연에 제가 끼어있다니 영광스럽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사실도 그런 미소를 짓게 하는 작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잠깐 드는데요. 다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이은미의 너는 아름답다 준비했어요.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